제24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 당일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와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김진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김진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시역정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용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네, 이정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10조 기구 및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가려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택지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15일 지재동 1원 약 137만 평에 대해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지구 지정 완료 및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3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교통시설 및 생활인프라 확충 등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으로 인한 이주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 적정한 보상 방안 마련 및 민관 공동 협의체를 통해 국토부 및 LH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조 2040 평택 도시규범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기틀 마련을 위해 도시정책 방향 설정 및 도시정책성 확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에 변경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적용해서 국토계획 평가를 2020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 2024년 하반기에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조 2030 평택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특례사무 2항에 따라 도시요건 변화와 상위 정책의 기조를 검토 반영하기 위해 평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 조사 수집 및 용도지역 세분 등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주민 및 시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5년 하반기까지 결정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도시계획 시설 및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조 송탄 팽성 지역 고도 제한 완화가 되겠습니다. 기지 주변 교도 제한 완화에 따른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송탄 팽성 지역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지 주변 세태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량 안전 영향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고도 초과 건축물에 대하여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보 심의를 2회에 걸쳐서 추진했으나 현재 부동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 상급부대인 공군본부와 재협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조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구 단위 계획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진입과 각종 개발 수요 증가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 및 시행 지침 등의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비 대상을 조사하고 타시군 정비 사례를 검토하여 금년 6월까지 단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절차 및 단계별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도모하고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조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경관 구축이 되겠습니다. 평택시만의 경관 특성이 반영된 경관 이미지 및 정책성 확립을 위해 경관 자원 기초조사 및 경관 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수자원 현황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를 2차례 완료했고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경관 자원 기초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평택시가 진행해야 할 도시경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관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경관 계획 및 사업에 연계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사된 경관 자원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경관 계획을 재수립 체계적인 도시경관 조성 실행 방안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조 진이오산시 경계 경관 개선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도시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교통축 진입관문에 대한 경관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국도 1호 진입관문인 진이명과 오산시 경계부에 대한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형물을 철거하고 평택시 경계성 향상을 위한 텍스 조형물과 평택, 노을 등을 활용한 야간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조명지지를 설치하는 등 진입관문 주변 환경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쾌적한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노후된 교통 진입관문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은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시추진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추진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주민공단 기준 2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호지구는 2022년 5월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 이후 지난해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곡지구는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를 완료했고 금년 6월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각종 영향평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평과 소사사지구는 현재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진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조 민간 시행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총 19개 지구의 민간 제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동삭지구는 환지 처분을, 소사 2지구는 청산금 교부 및 징수 중에 있으며 소사 3지구, 모산 영시지구는 기반시설 공사 완료 단계로 준공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지구 등 8개 지구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수천지구는 실시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규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한 구령, 죽배길, 가곡이, 형곡, 송화이, 안중역세권 등 6개 지구는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사업과 연계한 민간주도의 도시개발로 도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조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사업입니다. 수도권 남부 거점 지역의 고품격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수요 여건 및 개발 규모를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2-3단계 부지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3월 기준 23,550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약 43,700명이 입주했습니다. 3단계 복합 레조 통합 유통단지 등 특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가 고품격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현장 안전 시공 향상 추진입니다. 2022년 8월 26일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립을 완료하고 동절기 및 해빙기, 우기 등 안전 취약 시설의 취약 시기에 대형 건축 공사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지 감류 대상 건축 공사 현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평가제 운용을 통해 시공자 등 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건축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점검 및 관리를 통해 부실 실공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공사 시공 품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본 예산으로 총 5억 6,400만 원을 확보하여 대상지 68개소를 선정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7조 농지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은 6월부터 11월 중 연 2회 추진하고 있으며 9개 읍면의 감시원을 채용하여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주관 교차 단속을 통해 농지불법 전형 및 농지이용시설의 탐욕적 사용 여부에 대한 불법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맞춤형 공동주택 건설 및 도시숲 조성입니다. 해결적인 신축 공동주택 임명 개선을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 시행 초기부터 공동주택 용지에 적용할 인허가 건축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시숲 조성에 동참하고자 공동주택 단지 내 수목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법정 적용 면적이 15%보다 더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2023년 입주 아파트인 평택 지제역 자이 등 5개 단지에 61만 주 이상의 적용수를 추가 식재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수목 공간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고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새로운 공동주택 건축 기준을 운영하여 도시미관에 기여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공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조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 시설 보수를 위해 금년 3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7개 단지에 공동주택 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8개 단지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아파트가 급증하고 입주민 간의 갈등 양상이 양쪽 질적으로 다양화되어 쌍방 집단 민원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 위주의 능동적 관리로 공동주택 관리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아파트 행복 지원단을 통해 아파트 분쟁을 적기에 투입하여 분쟁의 고착화 방지 및 사전 조정을 통해 아파트 분쟁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 초기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 법령 절차 안내를 실시하여 사전 갈등을 예방하고 초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웃과 소통, 화합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연계 및 주민 대표와의 소통을 통한 변화에 대응하는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평택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건설 시공사와의 MOU 체결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시공 현장 방문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독려, 참여 현황 점검, 애로사항 청취 등 참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공사와 지역건설업체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건설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청정 시범 지역을 지정하여 사전 경우제 강화 및 간판 표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명예심의 감시단 및 시민 참여형으로 나누어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주거안정 시스템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주거급여 및 주택개조사업,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고 깨끗한 영구 임대주택 798호를 보급할 예정으로 현재 1차 321세대가 계약 체결하였으며 하반기 자녀 470세대를 2차 모집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 및 양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시민의 재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세원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공정하고 균형 있게 산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등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 정확한 개발 부담금을 산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등을 철저히 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 목적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시민과 함께 가치 있게 만드는 지적 제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은 총 269개 사업지구에 64,198피치 중 현재까지 55개 지구 사업지구에 12,845필지 약 20%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8개 지구에 11,802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지적 제조사 사업은 군문 1지구 등 10개 지구에 총 2,227필지에 대하여
7개 지구 593필지는 완료하였으며 3개 지구는 경계 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 경계 확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지적 제조사 사업은 월곡 2지구 등 5개 지구 총 1,168필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경계 조정 협의 및 지적 제조사 측량 예정 등 경계 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을 통하여 지적 불부합 지역에 따른 경계 분쟁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디지털화된 지적 공부가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주소 사용을 위해 알기 쉬운 도로명 부여 및 건물번호 부여와 시민 안전을 위한 주소정보 시설 설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주소정보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 점검 및 교체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주소정보 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 요구에 따라 노후된 건물 번호판을 평택시 건물 번호판 디자인으로 교체를 분기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인 태양열 LED 건물 번호판 사업을 위한 시범 설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주소정보 관리로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명 주소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우리 김진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과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한 해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해 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제가 지적하는 잘못된 행정은 시정하시고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과별로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큰 틀에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질의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PPT 좀 띄워주시죠. 항상 우리가 행정감사만 시작되면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번에서도 결산검사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2월 예산을 좀 최소화해라. 그 내용을 보니까 2023년도 회계년도 우리가 이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2월액이 3,959억 800만 원이었어요. 전년 대비 한 9.7% 정도 줄었는데 그래도 2월액이 좀 많은 편이라는 지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련 부서들은 이제 세출 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주시고 보상 협의 등 사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준용해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2월 사업의 최소화, 이게 명시월이나 사고 2월, 기속비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좀 최소화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2월 사업비가 총 460건이었었는데 그 금액을 보니까 2,706억 6,500만 원이에요. 전년 대비 그 132억 6,500만 원으로 한 4.67%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좀 감소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효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22.83%가 감소했어요. 제가 많이 좀 명시효를 되도록이면 최소화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전년 대비 22.83%가 감소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178건에 1,196억 4,8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래 이제 사고 이율비는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42.15%가 증가했는데 175건에 396억 200만 원, 그 다음에 계속 비율은 전년 대비 10.28% 증가한 107건에 1,114억 1,500만 원. 명시월은 좀 줄었는데 지금 사고 이율하고 계속 비율들이 좀 늘어났다는 거는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뭐 2월 사유를 보면 뭐 사업기간의 준공기간 미도래나 보상협의 지연 같은 게 있는데 예상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사업의 예측성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이거 특별히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을 좀 취소해라. 그 제가 결산 검사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2023년 회계년도 예산 편성 후 집행 또는 이월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한 게 총 70건에 33억 617만 원이 지금 전액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일반 회계에서는 67건에 우리가 이제 32억 7,967만 원이 됐고요. 특별회계에서는 3건에 우리가 이제 그 2,600 그다음에 5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예산 편성 시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당해년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를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자꾸 남게 되면 결국은 그해 년도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할 수가 없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되는 그런 예산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각 부서는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함으로 사업 효과 극대화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도시주택국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겠지만 누차 뭐 의원님들이 강조하듯이 되도록이면 우리가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줘라. 그리고 이제 공정성, 물론 그때는 이제 공정성이나 합법성이나 뭐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비 보조금 반납금을 최소화시켜라. 역시 보조금 반납금들이 올해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조금이 이제 변경된 경우 예산에 철저히 반영하고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때는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건전 재정성 강화 노력을 해주시고 무분별한 국토비 확보는 그 지양을 좀 해주시고 시발전에 필요한 국토비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시고 국토비 교부 받은 후에는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행정감사 때도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 년도도 또 강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 그다음에 전 과에서 반드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성과보고서가 지금 몇 개가 미달성이 됐죠? 저희 하나가 미달성됐습니다. 왜 미달성이 된 거죠? 저희 그 도시 기본계획 내용인데요. 예. 그 작년에 그 도시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그 인구 산정 기준이 그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그 생산법에서 그 이제 저 통계청 장래 추정치를 반영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인구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한 3개월 정도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 변경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저희가 도에 이제 이반 신청을 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달성을 못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략 목표가 크게 세 가지를 잡았던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마련한다. 요게 지금 미달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마련한다. 이건 뭐 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마련한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 뭐 저희가 그 전략 목표를 세웠으면 이 전략 목표들이 다 달성이 되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좀 PPT 좀 띄워주시죠. 지금 그 기금관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보니까 농업정책과 아까 아마 이게 지금 회계 공무원들에 대한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가입을 안 한 겁니까? 저게 그 회계과에서 일괄로 그 저 보증을 가입을 했었는데 그게 좀 누락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먼저 이제 자료를 요구를 하셔서 확인을 해서 이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그 보증보험 가입을 그 하객을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 회계공무원의 경우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회계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시의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상 책임 부담을 줄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보증보험은 우리가 이제 필수적입니다.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각 과에서도 회계 책임자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보증보험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회계상의 어떤 문제가 돼서 시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그게 고의가 아닌 경우 특히 회계 책임자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 가입 부분은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하셔서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좀 보험이 안 들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지역 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렇죠? 나누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도시지역이 전체 면적 대비 한 32.8%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다음에 주거지역이 한 8.8%, 상업지역이 1.4%, 공업지역이 6.5%, 그다음에 녹지지역이 16.1%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읍면동에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 도시 뭐라고 하나요? 그 도시지역으로 우리가 편입을 안 한 지역 읍면동들이 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가 되어는 있지만 그게 저기 궁극적으로 보면 시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국가 어떤 그 사업이나 아니면 도 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승 지역 같은 경우 거기는 국가공단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일부 상업 지역도 있을 수 있고 공업 지역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오성 같은 데도 이제 뭐 오성 산단이 있는데 그것도 경기도에서 한 거고 실제 시에서 도시 지역으로 편입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몇십 년이 흘러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시에서 이제 그 면급 도시계획 수립한 지역은요, 이제 청북이 읍되기 전에 청북 면급 도시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안중읍도 그렇고 이제 팽성 그리고 이제 진이 이렇게 이제 읍면동에 이제
그 도시계획이 수립을 한 거예요. 한 거고 이제 6년 전에 이제 포승도 사실 이제 그 포승읍 이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지역 주민들 이제 반대가 좀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데 금년 재정비를 통해서 필요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다 좀 넓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 마냥 뭐 두 지역을 예를 들었지만요. 국가나 경기도에서 조성한 거 외에는 지금 시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뭐 아파트 짓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요. 상업지역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읍면이 발전하는데 저해 요소가 분명히 될 수가 있다. 그러면 5년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 평택시 도시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재정비도 하잖아요. 지금 시기가 이제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는 이번에 반드시 좀 주민들을 하고 대화를 나눠서 도시지역으로 일부를 좀 편입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갈등 유발 시설들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 들어오는 거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어떻게 되든 시에서는 성사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은 일부 주민들이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나셔야 읍면이 골고루 발전을 하고 그래야 평택시가 균형 발전을 이루지. 그래야 또 평택시 미래가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뭐 맞는 지적이시고요. 네.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다가 서부 쪽의 도시적 확장은 필요하다. 이제 서부뿐만이 아니고 이제 평택 여기 남평택도 이제 녹지 지역이 많이 이제 없어 이제 개발로 인해서 이제 좀 주거 지역이나 타용도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이제 도시적 확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이번에는 좀 뭐 결정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노력을 좀 하셔서 이번에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해서 편입이 될 수 있으면 편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균형 발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문제는 이 서부 지역이 자꾸 그 도시권에서 멀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 갈등 유발 시설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예? 저희 지금 제 지역구가 지금 서부 5개면인데 그 5개면에서 주민 갈등 유발 시설들이 안 들어온 데가 없어요. 어떤 데는 뭐 4군데, 5군데까지 들어오고. 그러니까 물론 꼭 필요한 시설들이지만 그래도 도시 대부분 그런 시설들은 도시 지역 내에서는 사실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 발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 하실 때 그리고 도시 기본 계획 세우실 때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시가와 용지점 제가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인구 90만 목적이면 2040 기본 계획입니까? 그건 이제 2030이고요. 30입니까? 2035. 지금 이제 35입니까? 하게 이제 2040으로 재수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인구 90만이면 3호입니까? 40입니까? 3호는 3호.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3호. 3호요? 예. 근데 이게 3호라면 제가 자주 받아본 그 온 것들 보면 시가와 용지 잔여 물량들이 틀려요. 더 많아요. 이래요. 여기가. 그 전에 저한테 제출했던 그 3호 기준으로 해서 그 물량 줬던 자료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이게 3호 기준 맞습니까? 예, 그 먼저 이제 요구하셔서 그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해드린 자료가 2035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시가용지 물량 배정된 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서부권 보면은 여유 물량이 지금 대략 이게 평으로 치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주거 지역일 경우에 여유 물량이 지금 이제 한 300. 아니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 동부생활권까지 합치면은 한 500만 평 정도 됩니다.
여유 물량이 그렇게 있습니까? 예, 이건 그 전체 이제 2035 목표 연도까지를 근데 본 거기 전에 때문에 저한테 얘기할 때는 대략 평수로 치면 140만 평, 150만 평 정도 잔여 물량이 그거밖에 없다고 지난 그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이게 이게 이제 전체 물량이 있고요. 단계별로다가 이제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단계 물량으로 따지면 이제 줄어들죠. 단계 물량을 네, 그런데 많이 지금 줄어들죠. 현재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은 잔여 물량이 배정된 거 빼놓고 얼마 정도 되냐고요? 예, 현 단계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잔여 물량 단계별로 나머지 쓴 걸 감안하지 마시고 그것까지 다 빼고 나서 저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지금 분명한 거는 지금 잔여 물량 가지고는 서부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시에서 계획한 수립한 그 물량들을 따져봤을 때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죠? 알고 있죠. 근데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재수립을 2040으로 재수립을 하는 거고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수립을 하는 거예요. 2040 재수립을 해서 그 시간에너지 물량도 늘리고 인구도 좀 지금 이제 인구도 이제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인구도 좀 늘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재수립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일단 저한테 자료 준 거 90만 기준으로 한 거 이거 좀 정확하게 좀 파악 좀 해서 작년 거랑 저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길 바라고요. 단계별로 쪼개갖고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현재 전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계획이 발표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안중 역세권만 해도 뭐 거의 157만 평 정도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자동차 클러스터도 한 40만 평이 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현재 잔여 분량만 놓고 보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잘 세워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도시계획과는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내리지구 추진 현황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각종 사업들이 이제 PF가 안 돼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제 확인한 거로는 이제 건설사 선정하려고 하는 단계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특혜 논란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됐었죠.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그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그 면적에다가 공원의 면적을 추가를 해줘서 호텔을 지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될 녹지 비율 30%를 시에서 채워주는 꼴로 모양새는 그렇게 나 있잖아요. 그렇죠? 법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스캔 논란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30%의 공원을 확보를 하게끔 내리공원 일부를 편입을 시키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녹지 공간은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하고 공원을 이용한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거기를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내리공원이기 때문에 본래는 그 우리 평택시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의 어떤 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편입시켜 주는 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선례가 남기 때문에 그 선례가 나오면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시에서 또 그 녹지 지역을 일부를 또 편입시켜 줘야 되는 그런 근거를 또 마련해 주기 때문에 사실 우려를 했다고 제가 행감에서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어떤 대책을 지금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제 호텔 사업이 그 수익이 그렇게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도 이제 건설 이제 이걸 시행하는 사가 따로 있고 운영사가 좀 따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만큼 이제 그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PF도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런 건데요.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을 이렇게 제공해 주면서까지 호텔을 유치를 합니다. 실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관광 조례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외래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하면서 토지 이용 가격이 뛰었다고 또
이걸 받습니다. 40몇 억을 또 받는 거로 돼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거꾸로 사업 시행자한테 그런 특권론론 때문에 돈을 받게끔 돼 있어요. 지금 45억인가 46억의 비용을 받아서 딴 사업을 또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자꾸만 특혜라고 얘기하는데 내리공원은 내리공원이기도 하지만 내리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내리가 문화공원이기도 하지만 관광지이기도 해요. 근데 그 편입된 면적이 관광지에 빠져 있는 면적이에요. 내리관광지에 공으로만 돼 있고. 그래가지고 지구 단위계 수입한 거는 관광 휴양으로 또 했고. 근데 토지용계획상 거길 군용 내가지고 그거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광 휴양지구로다 같이 묶어서 한 것뿐이에요. 그냥 그건데 그거 갖고 자꾸만 이제 특혜를 줬다 뭐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정말 특혜 주려면은 기반 시설 같은 거를 저희가 제공하면서까지 좀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뭐 특혜를 줬다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특혜 의혹이 이 법의 문제를 떠나서 많이 논란이 됐던 건 맞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시행하는 업체에 대한 실리 알고 있는 분들은 또 알아요.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튼튼한 기업인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 또 하나는 의지가 있느냐. 지금 착공한 지가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상수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하면 그 금액, 천문학적인 금액, 그 짓는 천문학적인 금액,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지금 당연히 그 1년 안에 또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한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협의하자고 해도 협의를 안 하고, 그럼 이미 그 법적인 요건도 지금 그분들이 그 규정도 지금 지키지를 않고 있고, 그렇다 보면 나중에 지하수를 쓰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 이게 우리 평택 시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착공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거 보세요. 예. 그러면 시에서 진짜 할 것 같으면 진짜 제대로 된 업체들이 와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시의 역할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마냥 방치해서 2년, 3년 흘러가게 놔두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돼서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 오고 이러면 결국은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예? 시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 집행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혼내키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뭐 호텔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평택시가 그만한 또 혜택을 누린다면, 시민들이 누린다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하게끔 해주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도 또 일부분 있는데, 지금 마냥 지금 흘러가는 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니다. 한 예로요. 내가 여기과는 아니지만 주택사업들 할 때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도로 내다 보면 그거 시에서 위탁받아서는 사람들이 그 부서도 있어요. 왜 니네들 왜 민간에서는데 왜 이거를 공무원들께서 왜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하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공무원들의 대답은 거기 들어오는 입주민들, 이분들을 위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랑 지금 이런 예를 비교해 보면 또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진짜 유치할 것 같으면 빨빨 진행을 하시고, 아니면 업자들하고 만나서 진짜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의지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유치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 좀 저것 좀 잠깐 좀 그 도시개발과 좀 도시개발과는 지금 그 성과 달성 목표가 이제 전략 목표로 3개를 세웠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을 마련한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을 마련한다. 똑같이 나왔네. 그 3가지를 세웠는데 미달성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저희는 그 통복 일순 배수펌프장 설치 예. 지표가 미달된 상황입니다. 왜 미달이 됐죠?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제 행정 절차 진행하기 위해 실시계 인가를 진행하면서 그 이제 그 하천 정비계획에 대한 경기도 협의 내용 중에 일부 그 보안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부득이한 사정은 어쩔 수 없지만 성과 보고서가 다 달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PT 좀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이건 제가 주택과 이따 질의할 텐데 같이 할게요. 어차피 의원이가 지금 보니까 미개치 의원이가 지금 그 제가 보니까 좀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특별위계 관리 운영위원이 2023년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전혀 미개치가 돼 있고 도시개발사업 분쟁 조정위원회는 2021년서부터 현재까지 전혀 그 미개치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제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위원회는 이제 이제 그 특별회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기금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개최하게 되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저희가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만호지구하고 가곡지구가 이제 현재 이제 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이제 요게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이제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그 특별하게 관리 예산에 대한 이제 운영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사항이 없어서 개최가 지금 미개최됐고요.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제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 주체간에 아니면 이제 그 조합원하고 이제 시행 주체간에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의 분쟁 조정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분쟁 조정 관련해서 이제 분쟁 세서 저희가 이제 분쟁 조정위원회 이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이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이 없어서 이건 개최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4년째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 사실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분쟁 조정위원회는 이제 도시발법에서 이제 구성을 하도록 이제 의무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 이제 조정이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는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개최를 할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이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애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 접수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분쟁 잘 조정. 몰라요. 그 제가 민원에 의해서 분쟁이 생겨서 뭐 저는 도시개발과에 이런 게 있는지는 솔직히 몰랐었는데 주택과랑도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뭐 좀 같이 갈등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간담회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새로운 그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쟁이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상당히 많은데 이게 꼭 접수를 해야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범위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좀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런 분쟁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택가도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고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2021년서부터 두 개가 다 이제 현재까지 전혀 그 미개치가 됐고요. 적격자 선정 심의 위원회는 지금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째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대상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때 나왔을 때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적격 그 신선정 신청이 없었던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법에서 의무화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당사자가 이제 조정원 신청을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업무보고 내용에 이제 227페이지에 나오지만은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현재 계속 기하주수 늘고 있는데 조정 신청을 안 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시에다 민원을 내는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지 둘이 양자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조정 신청하는 식으로 신청을 안 하는 이런 실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현재 저번에 이제 우리 그 의회 그 간담회 또 잠깐 우리 공동주택 관리조례 개정을 저희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법은 안 돼 있지만은 이제 주민들이 조정 신청을 안 하고 했을 때 이제 직접 저희가 좀 찾아가서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조례 개정할 때 이건 별도로 이제 상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될 것 같고요. 예, 대부분들은 지금 몰라요.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신청을 못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유명무실한 그런 우연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건축 허가가는 보니까 성과 보고서 보니까 달성은 다 됐네요. 예, 잘하셨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제가 좀 오늘 건축 허가가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PPT 좀 잠깐 띄워주시죠. 요거까지만. 예,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평택시 조례 준수 철저했는데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준수 철저하고 평택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정고지 조례 준수 철저했어요. 다음 PPT 좀 한번 띄워주시죠. 도시계획. 예. 아니 그 주택과 건축허가과 중에서 도시계획 확대 좀 한번 해봐요. 평택시 그 도시계획 조례를 이렇게 보면은요, 좀 천천히 한번 올려봐봐요. 그 중간 정도에 보면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호 발전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이격거리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약간 올려주세요. 5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은 맨 밑에 보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죠. 1000m니까 1k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복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와 그 다음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선거리 1k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런 도시계획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요, 자연순환시설 건축허가과에서 지금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가 어디냐면 언제서부터냐면 2020년 11월 6일서부터 현재까지예요. 자연순환시설에 관련된 게 총 몇 개를 자료를 받았냐면 17개, 17군데 그 주용도 시설로 해서 17군데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전체 제가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 관련된 내가 거리 미터까지를 다 받았어요. 뭐 한 예로 보면 뭐 거기 어디냐면 그 주식회사 무슨 환경인데 폐기물 처리 시설이에요. 청북에 있고
근데 주민 밀집 시설까지 195m예요. 뭐 나머지는 600, 다른 거는 638, 600, 413 전체 이렇게 보면 1km 이내에 있는 게 다예요. 17군데. 아까 그 조례에 의하면 자연순환 시설들은 1km 이내에 있어서는 5가정들이 있을 때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자연순환 시설 나간 것들 밀집 주거 지역에서 17군데 다 1km 내고, 그 다음에 하천을 보니까 일부 1km 넘는 데가 있고 1km 이내인 게가 몇 군데가 있냐면 1km 이내인 데들이 4군데가 있어요. 하천이 8개, 17군데 중에서 1km 이내인 데가 8군데. 그 다음에 거리 표시를 안 했어요. 아예 측정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4개가 있어요. 17군데 중에서 하천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연순환 시설들이 8개는 이내에 있는 거고 4개는 거리 표시가 안 돼서 그건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1km가 넘는 거고요. 도로는 17군데가 다 1km 이내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저도 이제 이게 그 소송도 걸리고 해서 이제 좀 찾아봤는데요. 조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례 이제 근데 이제 그 국계법 시행령 경과 규정을 보면은 이제 대수선 증축 기존에 허가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경과 규정상 규정상 시행령이 이제 허용하도록 돼 있어요. 시행령에 경과 규정에. 다 이게 그러면 예, 여기 있는 그러기 게다 때문에 증축이라는 겁니까? 대부분 이제 증축이고, 새로 이제 저거는 이제 신설하거나 이제 할 때 뭐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대부분 이제 증축이나 뭐 그런 거로다가 아마 인허가가 된 거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요? 그런 조항들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요,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각 부서로 회람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법에서 정한 거를 띄워놓고 조례를 그럼 만들 이 수 조례를 누가 만드는 겁니까? 지금 평택시장이 만듭니까? 이게 지금 그 일반 우리 의원들이 만드는 겁니까? 이 조례? 시에서 만든 거죠. 예. 아니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규정이랑 맞지 않다고 해서 이 조례는 그러면 유명무실하게 가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기존에 허가 나간 거를 이 새로 생긴 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게 더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경과 규정은 항상 아니 법에 제 말은요, 그렇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지금 여기 몇 군데 어디라고 내가 얘기 않지만 신설한데도 거리 1km 이내인 데들 많아요. 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마냥 조례랑 아까 규칙이라고 그랬나요? 뭐 시행령이요? 시행령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된다면, 이런 그 부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시에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하든지 시행령을 오치게 하든지 하든 서로 어떤 맞춰서 이게 통일되게 나가야지. 그러니까 갈등이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민들도-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그럼 잘못한 거 인정하시나요? 아니 저는 인정은 아니고요. 경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예. 이게 경과 규정에 의해서 다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 이 시설들이 처음에 허가 들어올 때는 그러면 그 나중에 증축이라고 하지만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1km 안에서 다 나옵니까 이게? 기존 건물도 1km 내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걸 거 아니에요. 이 그 자원순환 시설 들어올 때하고 이 조례 만들어질 때하고 이제 기간을 봐야겠죠 또. 그 기간을
근데 그 부분은 건건이 지금 의원님 갖고 계신 자료 갖고 여기를 건건이 보니- 어떻게 아니, 처리된지 이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하고도 다 미협이에요. 몇 개만 협의하고 다 미협이. 아니, 그거는 현재 그 조항에 대한 협의는 개발행위 팀이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미협의는 아닙니다. 그건. 국계법 중에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거는 여기가 지금 자료- 건축과에서 협의를 하는 저는- 거예요. 미협이 저는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보낸 겁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협의는 된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명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집행부에서 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보내주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뭐 이거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어떻게 질문합니까? 뭘 가지고 질문하고요? 어? 이거 철저하게요. 조례에 맞춰서 주거 밀집 지역, 하천, 도로 다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위배된데 다시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고 좀 어차피 같은 케이스라 질의하고 좀 실은 쉬고 나서 하겠습니다.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좀. 예. 형태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 이걸 뭐 제가 보낸 건데 여기 보면 제 5조에 보면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에게 사전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첫 번째, 평택시 홈페이지 거제, 해당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거제,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의 또는 임차인 대표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네 번째, 3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동장 이 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다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건축허가과에서 사전고지 한 게 총 몇 건이 있냐면 2021년이에요. 1년 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총 25건이 있습니다. 5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전 접수 인허가 접수 일자로부터 사전 고지 공고 일자까지 위반한 게 몇 가지냐면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어떤 거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는 그 2023년 9월 8일 날 사전 인허가 접수가 됐는데 사전 고지 공고를 한 거는 2달이 지나서 2023년 11월 2일 날 했어요. 뭐 어떤 건 한 달 이상 지나서 고지를 했고요. 어떤 거는 그냥 뭐 며칠 지난 거, 뭐 10일 정도 이런 게 좀 있고요. 어떤 거는 뭐 22일 지난 것도 있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이거 법 위반 아닙니까? 7일 이내에 분명히 고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한 달 이상 되고요. 어떤 거는 지금 고지를 안 한 것도 있어요.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 겁니까? 접수가 되면 바로 7일 이내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건축 허가과만 이러는데요. 안중 송탄 출장소도 유사 사례가 엄청 많아요. 이거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을 왜 듣는 겁니까?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의견 제출 기한도 받죠. 그렇죠?
의견 제출을 받아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의견 제출 기한도요. 지금 다 안 받고 25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의견 제출 기한을 받고 나머지는 의견 제출 기한도 없어요. 언제까지 이거를 그 의견 제출하는 그것도 없어. 이 서류상 보면 25건 중에서 겨우 6건만 언제까지 제출 기한을 내라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안 냈어요.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네? 대답 안 하시나요? 네, 뭐 일을 하다가 이제 일부 미진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파악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사전고지 이미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했는데 사전고지를 안 했어요.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한 달이 또 아까 2달짜리도 있었잖아요. 그 안에 만약에 인허가가 떨어지면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의견 제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제출 기한도 만약에 이렇게 무작위로 주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이렇게 아예 그냥 제출 기한 자체를 안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는 5일 이내로 내라고 하는 거를 안 내고 뭐 10일, 20일 이렇게 내다 보면 결국은 피해는 누가 와요? 그 안에 만약에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이 되고요. 주민들이 피해가 온다라는 거죠. 이거 분명히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자연순환 시설들, 특히 갈등 유발 사전 고지에 해당되는 업종들은 주민들이 대부분 싫어하고 주민들이라고 갈등이 많은 거예요. 많은데 이런 거를 시행을 안 해서 피해를 준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고요. 고지 방법도 보니까요. 고지 방법 아까 4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지하는 거 보면 어떤 고지는 2군데만 하고 그 4개 중에서 어떤 고지는 뭐 거의 대부분 두 고지예요. 저기 하나만 한 군데만 한 군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2군데 고지한 데가 2군데로 고지한 데가 지금 하나고 하나, 둘, 3개, 4개, 5개, 6개네요. 7개. 7개만 2가지, 그 4가지 항 중에서 2군데만 고지를 하고, 아직 한 군데만요. 한 군데만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번 항이다 그러면 뭐 2번 항만 해당되는 것만 고지를 했다는 거죠. 뭐 읍면동에도 해야 되고, 주민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읍면동만 고지했다든가 이런 게 대부분이고요. 2개 다 해요, 다. 그리고 6군데만 2군데. 예를 들어서 이장한테 고지한든지 아니면 읍면동에 동시에 게재하는 거. 요거는 동시에 2군데 하는 거는 6군데고 3개, 4개까지 다 한 건 없어요. 3개까지 3개 4번째 해당되는 것까지 다 고지하는 데는 없어요. 이게 적극 행정을 안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고지해야 되는데 이장한테 연락하게 돼 있는데 이장 연락 않고 행정고시 행정타운에다가 게시를 해버리면 주민들이 그거 거기 가지 않으면 알겠어요? 예, 했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 대부분 공감하고요. 이제 저희가 더 철저히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22년도 이제 연말에 이게 만들어질 때 이제 없는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기죠. 없는 조례가 만들어진 건데 평택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국에서 건축 인허가 건수가 그 탑 3위 안에 들어갑니다. 허가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근데 저게 하나도 얹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갈등 유발 시설에 대한 걸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을 저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TO도 하나 이렇게 해주고 적극적으로 좀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까지 그걸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저 갈등 유발 시설에 대한 전문 담당자를 하나 지정을 해서 아예 철두철미하게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네. 이게 제가 왜 그거를 그 조례를 만들었냐면요.
대부분 접수해가지고 다 그 허가가 떨어져서 막 나중에 하다 보면은 주민들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방법도 없고. 그러면 씨가 더 피곤해져요. 그래서 미리 예.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니니까. 근데 뭐 이게 아까 몇 년도인가요? 2021년 2월 26일인가요? 그 이후에서부터 현재까지니까 3년 동안 뭐 지금 한 건데 25건인데 3년간 그러면 1년으로 치면 8건 정도예요. 2년 뭐 아니죠. 2021년 2월이니까요. 그럼 2년, 3년, 한 3년째 거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더 이상 뭐 이런 거 왈가불가 할 거 없고요. 분명한 거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안 따라줬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거는 반드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잠깐 쉬었다 하시죠.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정구 의원님께서 이제 많이 말씀하시고 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행정 절차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연돼도 안 되고 신속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게 이제 충돌이 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이 마련이 돼도 그것 때문에 또 나름대로 행정 절차가 지연이 되면은 또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고려해 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필요 인력이 부족하면은 그거는 어딘가 대안을 좀 마련해서 해야 된다니 지금 최근에 지금 평택시가 워낙 많은 부분이 개발행위를 비롯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들도 이제 공감하는 거고 이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사전에 한번 또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잠깐 좀 이해가 안 가서 아까 국장님께서 시행령에 적합했는데 우리 조례 지금 여러 가지 그 아까 이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뭐 20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거기 이제 나름대로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까 좀 정확하게 어떤 시행령은 뭐 정확 예, 법이 만들어지면 경과 규정이 있잖아요. 예, 예. 그 경과 규정을 시행령에 두고 있어요. 예. 두고 있는데 거기는 대수선, 중축 이런 거는 조례나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이거에 의해서 저촉 받을 경우에라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 전에 들어온 것들은 예. 그것까지 제한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시행령이 돼 있기 때문에 17건 중에 지금 의원님한테 갖고 있는 대부분 17건 중에 대부분은 그 규정에 의해서 증축이다. 증축으로 예. 나간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만약에 신설됐는데 그게 나갔다. 그러면 이 조례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상황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존에 나가 있는 거를 증축했다든가 뭐 대수선했다든가 뭐 한 거는 그건 위법한 건 아닌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게 지금 해석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그럼 조례에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건 조례에 명확하지 않더라도 예.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경과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거예요. 그거는 따로 저희가 이렇게 표를 아니, 만들어서 제가 저 설명을 얘기를 드릴게요. 드리는 거는 당연히 상위법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상위법이 위반이 안 되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아니면 조례에 담을 때는 더 세밀한 거 어차피 법이 법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을 만들어지면은 그 하위 뭐 시행령이든 각 부령이든 뭐 시행령이든 예를 들어서 뭐 조례든 세부적인 걸 담는 거기 때문에 규칙은 더 세부적인 걸 담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는 누군가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법 위반이 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그 말씀 맞고요. 그게 혼란이 있으면은 그 시행령에 있는 거를 조례에 그대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갖다가. 그거를 그러면 좀 이제 정확하게 해석의 여지는 없는. 그거를 좀 논란은 잘 원단대로- 확실한 취지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예. 잠깐요. 예. 그리고 이제 식사. 예. 말씀하십시오. 그냥 마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했지만 조례에 명문화를 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시행령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뭐 시행령을 따른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조례 따로 놀고 시행령 따로 놓으면 우리가 시행령이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분명한 거는 거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최초에 그 인가시에 그 사항이 저촉된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는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토지정보과 좀 질의 드리고 그냥 마저 끝내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그 부서별 위원회에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왜 그 근래에는 열리지 않은 겁니까? 2022년, 3년, 4년 정도에는 열리지 않았던데요? 2016년부터 100만 원 이하의 그다음에 소멸시효 대상은 굳이 체납정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결손 처분을 하게끔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 한 13건에 한 2억 원 이하를 결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정리위원회를 굳이 개최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위원회를 지금 조례를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 부가 업무 규정으로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마냥 여러 사정에 의해서 유명무실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한번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지금 그 PT 보면 체납관리 철저라고 했고 제가 이제 2023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니까 징수 결정액하고 체납액이 지금 거기 지금 PTP 나온 것 마냥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그 다음에 2022년도 부담은 조금 줄었지만 이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그 징수 대책이 있습니까? 이거 항상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건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연납 이 체납 순수 체납이 그 연납하고 분할 납부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이런 큰 금액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만 다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체납이 자꾸 쌓여일수록 우리 그 시 또 세수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게 자꾸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체납자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는 철저히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납 보니까 2023년도가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2년도는 한 22억 정도, 한 2억 정도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액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우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